첫 번째는 분양을 잘하는 디벨로퍼, 두 번째는 자금 유동이 굉장히 여유로운 디벨로퍼, 그리고 시공을 직접 하는 디벨로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잘해도 다시 성공한다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상현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헤어카트.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허무한 적이 없었는데 이 단숨에 날아가더라고. 아주 그냥 물어보더라고 원장님이. 박 대표님 머리 자를 겁니까? 아니 왜 잘라요? 자를 겁니까? 예, 자를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를 겁니까? 아, 예, 자를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를 거예요, 진짜? 아, 좀 자를 거라니까요. 바로 그냥. 야, 허탈하더라고, 이거. 1년 넘게 길렀던 머리가 단숨에, 말 한마디 1초 만에 그냥 없어져 버려. 벅 잘랐는데 한 30cm 나오더라고. 절대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이 댓글을 짝패라고 해서 자른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의지가 있고 근성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사실 한 개도 자극이 안 됐는데 잘생겨 보여지고 싶다라기보다는 독특하고 남다르다라는 모습을 조금 제 스스로 저를 좀 브랜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길렀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좀 깔끔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좀 마스코트가 없어진 느낌. 이제 머리 말고 어떤 걸로 나의 어떤 색깔을, 나의 어떤 캐릭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면 이미 이제 머리 말리고 뭐 드라이하고 하는 시간이 여성화돼 가지고 1시간 계획을 잡고 우리가 항상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털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난 다른 뭔가 준비할 겁니다. 책을 조금 읽어보든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심란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영상을 놓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우리 학도들도 있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 하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메일 오면 그 메일에 대한 답변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코워크 하자고 컨택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응했던 업체들도 있고 응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PD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적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 6년, 개인사업자까지 지금 한 7년 차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떤 바뀐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뀐 시스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영 가이드, 경영에 관련된 영상이라 봐도 무관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바로 얘기할 건 이제 저희 회사로 코워크 요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의 어떤 열정과 노력 잘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리젝트라지? 거절 리젝트하기가 맞지? 맞나? 좀 생각보다 똑똑하다. 틱톡이나 클래스 101에는 저희가 코워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학과 약간 비슷했어요. 뭔가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큰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짐으로써 올해가 시작하기도 전에 22년도에 23년 계획이 끝나버리고 23년도에 24년도 내년 계획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조금 작아지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하는 게 돈을 많이 아끼는 거다. 결국 돈을 아끼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억대 연봉 이상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해봐라 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내용으로서
클래스 101에 강의를 했었죠.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땅을 찾고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홍길동이 돼가지고 홍길동이가 집을 준공시키는 것까지 매매하거나 분양하는 것까지 쫙 일련의 과정을 서류들과 어떤 강의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였는데 구매자 수가 많았다기보다 강의의 단가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항상 클래스 101의 어떤 상위급 등급을 항상 유지를 했었다. 그 이유가 많이들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틱톡의 어떤 내용들은 저희가 타임랩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분들께서 타임랩스에 관심을 많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코워크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코워크를 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보는 건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보는 거다 보니까 그 의미야 의도가 퇴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재밌어요. 서로 답글 달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던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과 틱톡과는 뭐 이제 협업을 잘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푸릉이라는 업체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김운당이라는 건축 관련 출판사입니다. 김운당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체인지업 북스라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 외로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은 많은데,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애청하는 채널입니다. 왜냐면 저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신 어떤 전문가들, 그런 박사분들 나오셔가지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청 오신 게 강의 2시간을 하고 그 2시간 내용을 직접 촬영하시고 그 영상을 조금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이 오셨는데, 강의 2시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강사비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2시간 만에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이라는 분야가 이게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업종이에요. 이 건설이라는 게.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의 어떤 특색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잘못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옛날 거 보면은 평당가가 어떻게 나오냐, 건축을 해놓고 보니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들었으니 우리는 몇 평이니까 이 정도 몇 평당 얼마 들어갔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평당가가 나오는 거지 시작 도전에 평당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촬영을 했었죠. 이제 요즘에는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평당가를 물어보질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의 어떤 생각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많이 이렇게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저희 애청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2시간 만에 건설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하는 방식의 건축입니다. 제가 건축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하는 건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빠듯한 시간대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지업 북스라는 출판사는, 그 출판사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는 제가 왜 거절을 했냐면 자서전을 쓰라고 해가지고, 제 나이 35이고 자서전 쓸 나이도 아니고 세상에 풍파를 겪지도 아니, 풍파는 많이 겪었죠. 이게 높고 낮으면 많이 겪었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했고 아직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자서전은 저랑 해당 사항이 없다. 출판사에서는 아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쓴다, 뭐 신사임당도 쓰고 젊은 CEO들이나 젊은 어떤 기업가들이 본인의 자서전을 한 파트만 다뤄서 많이 쓰고는 있다. 근데 제가 자서전 쓰려면 한 파트만으로 박준혁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혁이를 설명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올라가야 되잖아, 사실.
한 파트만 보고 자서전 쓰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죄송하지만 공손하게 제가 나이가 좀 더 먹고 조금 더 크면 그때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책을 한번 쓸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앞전에 또 그런 거 있었어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 있죠.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을 엄청 좋아하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회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굉장히 저는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고 어떤 구절이 정말 영감이 있고 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료 공유도 좀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냐면 그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의 저자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뭐 물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언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액션이나 어떤 마인드나 태도 이런 것들이, 철학 같은 것들이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님과 너무 비슷하다. 책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 함께 써보지 않겠냐? 라고 이제 엄청 영광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의 저자께서 같이 책을 써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자께서도 자서전을 쓰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광이지만 자서전 쓰기는 아직 너무 이른 나이고 젊은 나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도 너무 많고 이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저희 앞도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젊은 나이기 때문에 자서전을 쓸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정말 이제 감사하게 좀 리젝트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각 기업들에서도 너희가 요청한 대로 최대한 맞춰줄게라고는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춰주는 것도 사실 기업 문화의 어떤 틀이나 형태를 제가 깨는 거고, 저를 위한 특별 우대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을 뽑았는데 두 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27세 여성 백땡땡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저도 대표님과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이렇게 문자 메일을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2살 대학교 생활 시절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개법인에서 원룸 투룸 오피스텔 위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며 영업부 1등을 했지만 돈 이외에는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은 영업직과 사무직 외에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님께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며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이 설계하고 건축하며 조경과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로 꾸미는 것을 보며 힘들게 일하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보람 있는 그리고 멋진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 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면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필수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디벨로퍼 앞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클래스 101도 디벨로퍼 관련된 영상이기도 하죠.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프로페셔널보다는 스페셜리스트죠.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는 고루 전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디벨로퍼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디벨로퍼의 어떤 전문성을 따지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을 잘하는 디벨로퍼, 두 번째는 자금 유동이 굉장히 여유로운 디벨로퍼, 그리고 시공을 직접 하는 디벨로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잘해도 다시 성공한다 이거예요. 분양, 매매, 판매 엄청 잘한다 하면은 은행도 붙고 시공사도 붙어요. 전마저거랑 같이 뭐 100% 분양이다 하면은 시공사도 달라붙고 투자자들도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마저거는 자금 유동이 좋다, 돈이 많아서 일이 된다 하면은 분양팀도 달라붙고 시공팀도 달라붙어요. 왜? 이게 있으니까 분양하는데 혜택도 줄 것이고 시공사한테도 돈을 아낌없이 내리면서 건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시공을 잘해도 은행이나 분양팀에서 붙죠. 왜냐하면 단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사실 두 번째, 돈이 많아서 뭐 한다, 이거는 사실 명동 사채시장의 회장님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죠. 분양을 잘한다거나 시공사를 잘 끼고 있던, 시공에 대한 어떤 단가가 좋다거나. 크게 나누면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 거는 토지를 보는 안목, 주변의 어떤 상권에 대한 분석하는 능력, 이 동네에 이런 걸 지어서 개발을 하면 수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그 흐름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땅에
은행에 PF를 일으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는 수지 분석도, 타당성 분석도 잘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격증이 없거든요. 제가 뭐 어떤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방수기능사 따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필수적이라는 거는 제가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부하면 좋은 것들 그냥 제 영상 보세요. 그 수지 타당성 분석 해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익히는 거죠. 가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더라 라는 걸 스스로 해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상권 분석도 중요하고,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각 지자체별로 사이트 들어가면 통계들을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통계들을 하면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어떤 유행하는 추세나 그 소비 스타일이나 경제의 움직임도 미리 잘 알고 있으면 디벨롭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